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은입니다. 네, 영화 속에 기쁨이의 말 맞다나 어른이 된다는 건 기쁠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인가 봐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신가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들으실 때만큼은 저희 선배님들께서 좀 그 기쁨이가 머릿속에 기쁨이가 마구 활개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기쁘게 힘차게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분의 기쁨이 모셨는데요. 저희 방송에 처음 출연해 주시는 또 특급 게스트분들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해서 굉장히 또 오늘 영화에 잘 어울리는 정말 기쁨이 그 자체 같은 두 분의 배우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본인을 왜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서의 활동명을 스칼렛으로 약간 뭔가 연극적이죠? 고전 영화스럽기도 하고 스칼렛으로 정하신 저희 배우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스칼렛을 조금 닮고 싶은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수칼렛입니다. 반갑습니다. 말투가 뭔가 여기가 지금 동화구연부가 아니에요. 지금 더빙 하는 곳이 아니에요. 더빙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벌써 머릿속에 기쁨이가 활개치고 계신가 봐요. 기쁨이가 너무 좋대요. 여러분 저희 오늘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배우분이죠. 또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또 릴스로도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관련 얘기해서 좀 이따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렛과 함께 또 출연을 해주신 또 다른 기쁨이 역시 배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닉네임 좀 바꿔도 될까요? 뭘 우와, 갑자기 승부욕이 생기네요. 궁금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세상 따세찌입니다. 왜 울고 계시지? 따세찌 따세찌.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따세찌님. 제가 이 방송을 한 7년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급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두 분의 게스트 성함이 아닐까, 활동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따세찌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선배님들 벌써부터 느낌 오셨겠지만 두 분의 이 스칼렛과 따세찌님의 성격이 진짜 그 기쁨이 그 자체다. 요즘 유행하는 MBTI로 치면 두 분 다 ENFP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이 너무너무 기뻐서 혼절할 지경까지 가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잘 한번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셋 다 MFP잖아요. 사실 저도 ENFP거든요. 근데 너무 강대한 적 앞에서는 나도 아이가 되고 싶은. 나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서로 거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오늘. 네. 이렇게 강대한 대문자 이 앞에서는 울고 있으세요. 왜 우세요? 제가 웃으면 울어요. 미치겠네. 소개부터 이렇게 울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눈물 좀 닦고 할게요. 7년간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역대급 해피한 방송. 네. 거의 무슨 마약을 한 수준으로 해피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먼저 오늘 두 분 다 첫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수칼렛님, 일단 연극 무대에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좀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요즘에는 릴스로도 그 어떤 재능의 마술을 뻗쳐가지고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좀 뭐 간단하게 본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자기 소개. 제 설명이요. 그럼 누구요? 네. 미리 질문 좀 주시지. 자기소개는 준비를 딱딱 해놓으셔야죠. 언제 이렇게 찔러도 바로 나올 수 있게 후두둑 떨어질 수 있게. 맞아요. 저는 현재 이제 배우
예수빈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매체든 뭐 연극이든 닥치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제가 재미로 만든 릴스 영상이 조금 갑자기 떡상을 하게 돼서 예, 이제 130만 조회수? 지금 제일 높은 게 140만이고 와. 계속 이제 뭐 놀라셨어. 지금 상영. 새롭게 올리는 것도 어. 계속 이제 막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오늘 저희 방송이 좀 덕을 봐야 되지 않을까? 스칼렛님의 덕을. 어쨌든 그렇게 릴스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네네. 그 릴스도 릴스지만 일단 연기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혹시 정말 많은 작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그 중에서 좀 스스로를 대표한다 생각하시는 작품이 좀 몇 개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일단 경주보다 낯선이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께서 만드신 연출하신 네. 작품을 제가 17년도인가요? 18년이요. 18년도 아. 18년도에 네. 제가 찍었었고 네. 이제 그 당시 때 제가 많이 이게 좀 뭐 연기적으로나 이제 매체 쪽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어수룩하고 부족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다 이렇게 품어 주시면서 감독님과 여러 스태프분들과 또 배우들이 정말 막 몇 개월을 같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는 모임을 가지며 이제 준비를 했었던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컸었고 왜냐하면 첫 거의 중편 이제 영화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 감독이 접니다. 저도 너무- 잘 봤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앞에서 배우님이 샤라웃을 해주시니까 이거 뭐 매기는 건가 오히려? 약간 이런. 제가 존경하는 박상현 네. 감독님. 그만하세요. 네, 어쨌든 경주보다 낯선은 그렇고 뭐 다른 작품은 뭐 있으신가요? 지정. 네, 최근에 작년에 이제 뭐 부산 영화의 전당, 네. 그리고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그리고 용인 저기 처인홀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던 지정이라는 작품 주인공이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전당들을 다 도장 깨게 하고 다니시네요. 전국구 다 깼습니다. 예, 또 감사하게 또 너무 좋은 선배님들, 선생님들과 함께 이제 작품을 했었던 게 또 작년에 최근까지의 연극 기억이 또 있고요. 너무 힘들었지만 굉장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여러 작품 하셨지만 그 중에서 특히 지정이라는 작품 좀 네. 또 광주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산이라든지 전국 이곳저곳에서 크게 또 이제 공연을 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들으시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좀 보신 분 또는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좀 꼬투리 잡히긴 하지만 그 예수빈이라는 네. 활동명을 갖고 있는데 왜 굳이 스칼렛으로 하시는 거예요? 발음이 훨씬 더 편한데 굳이 이유가 있나요? 예수빈으로 할게요. 귀도 얇으시군요. 제가 오늘 그러면 제가 감독님 말은 잘 듣습니다. 적절히 혼용해서 좋아요, 부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네네. 해서 이렇게 또 연극 무대에서 왕성하게 또 매체 연기도 물론이고요. 해서 활동 중이신 우리 예수빈 배우님, 우리 스칼렛 또 인사를 드렸고요. 네.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셨죠? 따셋지요? 따셋지입니다. 아, 따뜻한 세상 찌. 따셋지. 나 오늘 알레르기가 올라오려고 하네.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감독님. 힘드네요. 너무 기쁨이 들 사이에서. 이겨내세요. 따셋지님도 이제 우리 스칼렛님과 마찬가지로 연극 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선배님들께 네.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극을 사랑하고 또 연기를 사랑하는 따셋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연극도 그렇고 단편 영화도 그렇고 탈북민 그리고 북한 뭐 여군 역할로 좀 북한 쪽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총 3편? 3편 연속 그런 작품 연속으로, 네. 뭐 녹원의 봄 얘기해 주세요. 녹원의 모험이라는 그 크리스천 연극인데 네. 그 크리스천 연극에서 북한 여군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출발이었죠. 네,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작품으로 시작돼서 네. 이기석 작가님. 네, 이기석 그 석돌님. 네, 석돌님. 샤라웃 해보시고 가지고. 특히 그 녹원의 봄이라는 작품은 저희 방송에 자주 출연해 주시는 게스트분들 중에 석돌님께서 또
글을 쓰신 맞아요. 작품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천재 작가님이 써주신 또 작품이어가지고 두 분이 오늘 되게 그 물밑 작업을 많이 하시네요. 되게 역시 배우분들이셔서 그런지 되게 또 이렇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진심이에요, 진심. 네. 그래서 그렇게 노원의 봄으로 이제 북한 여군 역할을 시작하셨는데 하고, 이후에는 네, 그 이후에 이제 탈북민 역할로 그 약간 다큐 형식의 작품이 제가 들어와서 찍었는데 또 그 이후에 또 단편 영화를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찍게 됐어요. 근데 그게 또 통일부에서 주관하던 건데 거기서 대상을 받아서 뉴스에도 출연했습니다. 주인공이었는데. 제목이 혹시 서울 가스나 금희. 서울 가스나 금희 금희 역할로. 네. 이렇게 대단한 분들 모시고 저희 통일부 나라님들이 인증하신 작품의 주연 배우 모시고 저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방송이에요. 사랑합니다 통일부.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죠. 아,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어쨌든 이렇게 대단하신 두 분 모시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첫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사실 올여름에 굉장히 덥기도 한데 작품 맞아요.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품 활동 이제 극단이 있어요. 극단 트루라고 극단 트루라는 곳에서 이제 연극 최근에 좀 코미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족장 역할 하고 있습니다. 아 족장. 네. 족장이라 함은 진짜 그 원시 부족의 어떤 원시 부족의 족장 웃고 오. 까까끼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네.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을 네.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것을 접근할 때와 좀 비슷한 방식일까요? 어떤 원시 부족의 부족장을 연기한다는 것은 언어를 정말 많이 연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속삭이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와카리 우짜. 오, 진짜 부족장. 저도 잘은 모르지만 진짜 그 옛날 서부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인디언들의 어떤 느낌도 나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언어적인 거를 뭔가 따와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약간 좀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냥 의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역할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네네네네. 말씀해주신 족장 역할이라던가 북한 탈북민 역할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일반적인 대사톤의 캐릭터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맞아요. 문외한인 저로서는 들거든요. 좀 탈북민은 접근하실 때 어떻게 좀 접근하셨는지. 아무래도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언어적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영화랑 이제 뭐 미디어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 그 녹원에 보면 연습할 때 이제 북한 이제 탈북민 분을 직접 모셔서 초청을 해서 이제 레슨도 받고 했죠. 네 맞아요. 어떤 이북 사투리라든지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음. 근데 게다가 녹원의 범이라는 연극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일반적인 북한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라는 또 속성까지 더해져서 좀 더 어렵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북한 뉴스 앵커 톤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다가 그 위대하신 수령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께서 네. 이렇게 하다 알겠습니다. 막 이랬다가 이제 너무 과장된 과장된 이런 북한 톤을 연기를. 하다가 이제 점점 다듬어져서 알겠습니다. 오. 네. 소대장 동지의 명을 단디 따라야지요. 오. 이게 저도 제가 북한 이북 사투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네네. 녹원의 봄 당시 공연을 저도 사실 봤었어요. 맞네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뵀을 때 굉장히 또 연기를 잘 해주셔서 제가 북한 관련해서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북의 군인은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맞아, 칭찬했었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멋진 연기를 쭉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따셋지 님이신데 또 이제 스칼렛 님은 좀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릴스 만들면서 지냈고요. 맞아. 저기 그 릴스가요 최근 근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근황이라는 건 알겠는데요. 중독자예요, 중독자. 연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더 멋있었을. 물론 이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네. 릴스도 분명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매체지만
릴스 얘기나 해보세요. 도파민 충전이나 하고 가시죠. 아니 그냥 요즘 어쨌든 뭐 그러니까 릴스가 이제 축구 관련된 게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축구란 뭘까 이제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굉장히 근본적인. 네, 굉장히 근본적인 축구에 왜 이렇게 축구는 진짜 전쟁이다. 그리고 축구는 낭만이다. 이제 전쟁이자 낭만이다. 낭만이다. 뭐 그쵸, 이런 전쟁엔 늘 낭만이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있고 이제 좀 최근에 그래도 이제 오디션 같은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좀 힘들어요. 네? 맞아요. 요즘 많이 일이 없어요. 맞아, 일이 없고 네. 좀 힘들고. 되게 오락가락하신 조울증이에요? 아, 슬픔이가 힘들대요 지금. 기쁨이랑 슬픔이가 지금 연타하고 있는 것 같이 같은데. 싸우고 있고요 여기서. 어... 네. 근데 뭐 그래도 따세찌님과 함께 이제 극단 트루에서 연극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뭐 약간 농담 섞어서 말씀해주시긴 했지만 저도 이제 영화 업계 변두리에나마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 쪽 시장이 워낙 그 파이가 줄어들었다 맞아요. 보니까 특히 배우님들은 더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요즘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러신가 봐요. 맞아요. 주변 친구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연기하시는 분들. 네, 연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만날 때마다 좀 맞아. 요즘 정말 심상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끼리 만들어야 되나? 뭐 정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편집이랑 이런 걸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최근에 또 공부를 하셨나요? 네, 편집 네. 수업을 이제 배워서 같이 이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10주차. 오. 네. 그래서 정말 파이널 컷을 다루면서 이제 맥북을 사서 편집 프로그램. 네. 편집에도 능한 또 연기는 당연하고 또 이렇게 두 배우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게 확실히 작품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배우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뭐 맞습니다.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네. 그런 요즘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뭐 누누이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매주에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영화를 계속 보는 사람인데 반대로 연극에 관해서는 제가 약간 문외한인 사람이에요. 네네네. 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연기를 하시는 입장에서 매체와 무대를 오가고 계시잖아요. 좀 두 연기의 어떤 차이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대 연기를 정말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아직 매체 쪽의 경험이 조금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상대적으로. 있지만 그쵸. 근데 우선 경험한 바로서는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주는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관객하고 같이 연기할 때 호흡하는 느낌? 호흡을 주고받는 내가 숨을 멈췄을 때 관객들도 같이 호흡을 그쵸. 멈추고 또 내가 웃었을 때 같이 뭔가 이렇게 풀어지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네, 좀 오니까. 맞아요. 그런 피드백들이 이 도파민이 이게 진짜 아저씨. 거기서 오는 짜릿함과 기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매체에서는 또 좋은 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중에 결과물로 나왔을 때 내가 의도한 것이 조금 더 가공되어져서 더 잘 뭐 노래와 뭐 그쵸. 연출적인 촬영 구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더 가공되어져서 나왔을 때 와 이걸 이렇게 살려주셨네 이런 경험 아니면은 내가 의도한 건 이건데 뭐 살짝 이런 식으로 바뀌었네 이런 차이를 발견하는 것들 그런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영화 같은 매체 작품들은 뒤늦게 이제 맞아요. 나오니까 완성작이 탁 돼서 나오니까. 좀 어떠신지? 뭐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무대 연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배우 예술이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또 편집 예술이다. 이런 감독 예술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공감하는 게 무대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최전방에 나아가서 나의 민낯을 다 보여줘. 오롯이 그냥 그거를 무대에서 다 보여주고 관객을 완전히 상상하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매력적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에너지나 그런 것들이 훨씬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분출될 때가 많은 것 같고 이제 영화 연기적으로는 이제 좀 더 굉장히 압축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다 합쳐졌을 때 여러 가지 편집과 어떤 미장센들이 합쳐졌을 때 정말 빛을 발한다. 그래서 조금 저는 영화 연기할 때는 사실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배우로서 감독과 소통할 수 있을까가 지금은 좀 배우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 그게 또 재밌는데 그 전에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저도 이제 봤을 때 좀 아쉬운 결과물들이 저도 느꼈지만 이제 좀 그런 게 또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또 연극을 한창 준비하실 때 저도 이제 놀러 가서 옆에서 살짝 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생기라든지 뭐 이런 에너지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준비 과정에서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뭐 학창 그 대학 시절부터 영화 현장에 계속 있었고 지금도 가끔 이제 보지만 매체 연기를 할 때의 배우님들은 제가 연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동선도 아무래도 카메라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좀 묶여 있지 않은데 묶여 있는 느낌일 것 같다라는 느낌과 함께 어쨌든 스태프분들도 감독 포함해서 다 저마다의 이슈들로 바쁘기 때문에 소통을 아예 안 하진 않겠지만 그 안에서 뭔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겠다. 뭐 연극도 연극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겠지만 뭐 매체 연기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화계 변두리에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배우님들 중에 감독을 좀 의지하고 싶어하는 타입의 배우님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인 인사이드 아웃 2인데요. 그 이번 2에서도 나오는 설정이긴 하지만 1편에서 좀 더 부각됐던 설정이기도 한데 극중에 이제 라일리가 또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의 하키를 했던 추억을 가지고 하키 섬이 내면에 또 만들어져서 이번 속편까지 그게 이어집니다. 그 설정이 우리 따세찌님과 스칼렛님 내면에도 역시 연기섬이 하나씩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그 연기섬이 발원하게 된 좀 그런 순간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이 다 저는 그 커서 장래희망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보통 과학자 아니면 대통령이거든요. 네, 대통령 그쵸, 아니면은 그쵸. 그 당시 때 이제 애들 수준이 뭐 예를 들면 저는 커서 언니가 되고 싶습니다. 그건 좀 귀엽네. 귀여운 걸 되게 했는데 저는 탤런트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확실했어. 네, 그래서 뭐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저 어떻게 탤런트 알아?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 했는지. 근데 정확히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연기학원 비스무리하게 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문화센터 연기 수업을 갔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되게 칭찬했던 기억. 그러니까 이게 다 기억에 쌓였던 거죠. 기억섬에. 그러다가 딱 중학생 때 교회를 갔어요. 네. 근데 교회에서 저 나이 또래 친구들이 성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반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저긴 내 자리야. 좀 무서운데요? 다 내려와. 약간 무슨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무서운 영화 주인공일 것 같은데? 그래서 진짜 저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어요. 근데 교회 선생님이 교회에 4주 동안 새가족 등록해서 다니면 돼. 퀘스트가 있어. 네, 4주 후에 너가 할 수 있는 걸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바로 등록해서 4주 다니고 드라마팀을 들어간 거죠. 그 옛날에 네이버 카페 같은 거 보면 등업 게시판에 맞아요. 글 몇 개 이상 올리고 맞아. 기다려야 등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새싹 단계가 이제 자라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저는 연기를 시작해가지고 예고 가고 예대 간 거죠. 계속 연기를 전공하시고 네네. 이제 졸업 이후에도 연기를 계속 하시게 그렇죠. 된 어떻게 보면은 또 굉장히 오래된 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억섬이 큽니다. 저는. 연기 스칼렛님 내면 속의 연기섬은
굉장히 오래전에 발원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나세찌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면이라고 만화책이 있었어요. 유명한 만화책이잖아요. 네, 만화책방에서 그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을 읽는데 거기 연기 천재 마야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거 봐. 네, 제가 그 마야,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천재예요. 연기에 완전 천재적인 부각. 네, 그래서 그냥 뭐 불이 되기도 하고 물이 되기도 하고 연기로 그 공간을 아예 그냥 변화시켜요. 막 SF예요? SF 아니에요. 정말 현실적인 만화입니다. 연기 그 정도의 연기 천재인데도 그 캐릭터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정도로 빠지지 않고 연기로 네. 정도를 걸었다. 네, 그래서 홍천녀가 되는 과정을 이제 담고 있는데 홍천녀요? 홍천녀의 연기는 정말 선택받은 자만 할 수 있거든요. 홍천녀가 뭔데요? 뭐지? 홍천녀. 몰라요. 그게 무슨 만화 속 어떤 설정? 만화 속에서 이제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걸 꿈꾸듯이.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마야의 스승님이 홍천녀 역할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2의 홍천녀는 누가 될 것인가? 마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라이벌 그 어떤 영화 감독의 딸이 될 것인가? 극중 배역 이름인가 보다. 그 유명한 배역이 맞아요, 홍천녀 홍천녀 역할. 그래서 나도 혹시 마야같이 연기적인 천재적인 재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모르겠어요. 좀 이거 속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뭔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뭔가 왠지 나도 저 마야처럼 연기적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그때 딱 연기에 대한 그 호기심과 열망, 갈망이 딱 안에 있었고, 기억섬의 시초. 그게 나이가 혹시 초등학교 6학년. 다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 제 용돈을 다 모아서 그게 지금 100 몇십 권까지 나왔는데 다 샀어요. 유리가면을. 정말 만화책방 또 이제 폐업하신다 해가지고 그럴 때 또 긁어와야 돼요. 야금 아주 그냥 용돈 생길 때마다 그걸 다 사가지고 지금 집에도 있는데, 그 이후에 저도 똑같이 그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 해가지고 교회 성극팀이 교회에서 많은 배우가 많이 배출시킵니다. 진짜 많은 배우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또 많지 않고. 왜냐면 사실 영화과 방송영상과 쪽도 학교 그 방송팀이 또 그런 걸 많이 또 꿈을 심어주기 때문에 비슷하게.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이제 연극 무대에 서고 거기서도 이제 또 막 관객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하면서부터 그런 기억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좀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되게 예전부터 그런 꿈을 갖고 이렇게 이어오신 거군요. 네. 진짜 참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사실 초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전주 사람인데 그 처음으로 극장에 갔거든요. 그때 이제 영화를 본 게 주라기 공원 1편도 아니었어요. 2편이었어. 근데 이제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공간에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면 좋겠다 뭐라는 어울리네요. 생각이. 주라기공. 뭐 어떤 외모가요? 뜻이죠? 어떤 뜻이죠? 공룡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룡 멸종당해도 싼 얼굴이라는 이건가요? 그렇죠. 좋은 말로 제가 자체 해석을 해서 워낙 명작이니까요. 또 SF적인 간신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내면의 연기섬을 키워오신 두 분과 또 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선배님들의 댓글 소개 먼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필지우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드림 시나리오 에피소드에 달아주셨는데요. 영화학개론 정주행을 5번 넘게 했지만 연속으로 4번 들은 에피소드는 처음이네요. 너무 재밌어요. 이번 편 진짜. 두 분 다 텐션이 한껏 업된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둘 다 니콜라스 케이지 따라하는 거 너무 웃겨요. 역시 원년 멤버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미스터 쿠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거는 교역시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립네요. 세 분이 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무튼 저는 니콜라스 케이지 특집 또 들으러 가겠습니다. 설레네요. 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댓글 달아주셨고, 이 연필줄개님의 댓글에 대댓글로 토르리님께서 저도 교형님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가능하면 전화 연결도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잠깐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교역씨는 그 영국 유학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얼마 전에도 만나서 햄버거 한 끼 했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저희가 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 음. 교영님이랑도 또 두 분이 또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토로리님 말씀대로 나중에 제가 교영님과는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연필지우개님과 토로리님의 긴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 연필지우개님 저희 방송 정주행을 5번 넘게 하셨다고요? 그만하세요. 그 정도의 방송은 아니에요. 저희 좀 자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어서 새끼는 지금님이 드림 시나리오에 니콜라스 케이지 사진 올려주시면서 Hey you! 라고 해주셨습니다. 재원님이 어디선가 들으시고 참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오늘의 영화죠, 인사이드 아웃 2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9년 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 인사이드 아웃 2입니다. 사실 요 몇 년간의 픽사 작품들이 예전만 못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픽사 측에서도 좀 억울할 만한 게, 그 픽사의 리즈 시절이 너무나도 대단했던 그런 작품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픽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기본기를 한 건데 왜 계속 예전이랑 비교하지? 라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야 어쨌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잖아요. 뭐 그런 요 몇 년이었는데 과연 9년 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 속편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작품이었을까? 좀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녹음 타이밍이 인사이드 아웃 2의 개봉일에 비해서 좀 느린 편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국내에서는 인사이드 아웃 2가 200만 관객을 와우. 넘어서 아마 이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이면 300만 관객도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국내 영화, 국외 영화를 다 떠나서 요즘 극장가에서 이 정도의 흥행 페이스라면 굉장히 대단한 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는 이 영화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이 영화를 탁 보시고 처음에 들었던 인상이 궁금한데, 그 전에 이 9년 전에 나왔던 1편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1편을 어떻게 보셨었는지와 이어서 이번 작품은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1편을 봤을 때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재밌게 표현하네? 하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의 그런 원초적인 감정들의 그 발생들? 기쁨이가 주도했던 거에서 이제 뭐 버럭이, 까칠이, 뭐 또 소심이, 슬픔이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공감이 돼서 재밌었던 기억이 있고, 이번 2편에서는 와, 이거는 진짜 모든 어른들이 보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게 보셨군요. 저는 우셨나요? 시작하자마자 울었습니다. 아니, 시작은 그럴 게 없는데? 시작 어디서? 그냥 하키 할 때부터 하키 하는데 왜? 예! 다 같이 이거 막 이렇게 어깨춤 서로 막 이렇게 들썩이면서 할 때부터 이미 뭐 저는 눈물이 살짝 맺히면서 기쁜 장면인데. 그 이제 파란색 그 나무 자아가 이제 파란색 그 자아 만들어질 때 눈물 또르륵 다 흘려버리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슬플 때보다 기쁠 때 눈물이 나요. 맞아요. 뭔지 아세요? 저는 물론 이 영화의 그 장면에서 울진 않았지만 따세찌님의 어떤 마음이 뭔지는 이해가 간다. 감사해요. 공감해 주셔서. 역시 따세. 따뜻하시다. 따뜻해지네요. 따뜻합니다. 어쨌든 좀 따세찌님은 1편도 굉장히 그 신박한 아이디어. 신박한 아이디어로 좋게 흥미로웠는데 보셨고, 이번에는 이제 시작부터 눈물을 시작부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굉장히 좋게 보신 네, 것 전 같고요. 정말 좋게 봤습니다. 스칼렛님은 네, 저는 이제 1편 봤을 때 진짜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때 벌써 9년 전이라고 해서 저 거의 저도 10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실 뭐 와 약간 와 이걸 이렇게 그리고 정말 내 뇌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게 봤었고 그리고 저도 1편 보고 울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어쨌든 그 드라마가 쌓이면서 막 감동적이고 또 막 그 울컥한 어쨌든 또 빙봉이 사라질 때라든지 그런 거. 맞아.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근데 2편은 좀 제가 기대를 많이 했죠. 좀 뿌뿌뿌. 근데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4시간 자고 보긴 했어요. 아, 근데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컨디션 난 우리 에어컨 네. 바람이 많이 추웠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춥기도 했고 이제 어떤 그런 컨디션이 이제 따라오진 못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마음과 시각을 사로잡기를 원하면서 이제 보긴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때만큼의 어떤 신선함이 음.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무래도 속편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속편이고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어떤 이 안에 있는 드라마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딱 나를 사로잡았으면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쁜 작품까지는 아니지만 당연히, 1편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사실이다. 맞아요. 그래서 좀 소소했다. 소소했다. 네네네. 그런 평을 주신 것 같고 저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1편은 진짜 픽사의 최고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감히 그 픽사의 전성기 시절 있잖아요. 업과 뭐 월 2와 토이스토리 3와 뭐 인크레더블과 몬스터 주식회사와 뭐 그렇게 이어지던 와. 그 라인에 거의 견줄 만한 맞아. 그런 걸작이 아니었나 1편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 작품은 진짜 그 따세찌님 말씀대로 아이디어 자체를 너무 잘 잡았다. 물론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드림웍스나 그간의 많은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장난감이라든지 뭐 그런 무생물들의 생명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뻔할 수 있는 기획이었는데 그거를 되게 알차고 디테일하게 잘 구성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2편은 스칼렛님 말씀대로 저도 역시 1편만한 2편은 만들기가 쉽지 않구나. 좀 이런 걸 느끼는 작품이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또 따세찌님 말씀대로 좀 이제 마음 한켠에 무언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듯한 그런 따뜻함. 마음을 가진 또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1편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사실 뭐 그 전에 픽사가 만들어왔던 속편들 있잖아요. 뭐 몬스터 주식회사의 속편인 몬스터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토이스토리 4편이라든지 나쁜 작품들은 아니었지만 너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던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비하면 그래도 인사이드 아웃 2는 속편으로서 선방한 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1편에서 어린 시절이었던 라일리가 그래도 마음의 많은 풍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쁨이를 비롯한 슬픔이 같은 감정 친구들과 이제 함께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가족적인 화해를 도모하고 자 이렇게 잘 성장이 끝나는 그런 결말로 1편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1편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2년 뒤 시점이 바로 이 속편의 시점입니다. 1편 말미에 약간 그 속편 암시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그 감정들이 조종하는 패널 있잖아요. 조종 때 거기 끄트머리에 사춘기 버튼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끝났구나. 네, 그 감정들이 이게 뭐지? 하니까 기쁨이가 몰라. 지금은 알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이제 2편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실 우리 모두가 겪어왔을 테지만 우리 마음속 감정들이 가장 충동적이고 가장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사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이 시기는 분명히 다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일리가 사춘기를 맞아서 이제 원래 하키를 오래 하던 친구였기 때문에 자신이 같은 팀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진학하는
중요한 타이밍에 하키 캠프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라일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신과 친구였던 두 절친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한데 우리 사춘기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전학 갔을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이전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또 병행하려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또 두 배로 들기 마련인 거라. 그래서 우리 라일리도 나 열심히 해서 여기서 이제 유명한 코치님께 픽업당해서 좋은 하키 고등학교 좋은 하키 팀에 가야 돼. 이런 또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이 절친한 친구, 오래된 친구들과 이 새로운 친구 및 선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안에서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소심이, 까칠이도 5명 체제였잖아요. 새로운 감정들이 갑자기 냅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같이 방 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친구들이 불안이, 따분이, 당황이, 불업이 이렇게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감정들일지 대충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새로운 감정 친구들이 몰려와서 이제 벌어지는 한바탕 난장판. 그것이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새로 추가된 캐릭터들,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감정들이죠. 그 캐릭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춘기가 어떻게 보면은 성년, 어른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문턱?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 시점에 따분이라든지 당황이라든지 불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안이가 새로 이사를 온다는 설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절해 보이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이 세 캐릭터들의 역할과 뭐 매력과 이런 것들. 저는 불안이 그 캐릭터 개인적으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디자인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었나 봐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안 귀엽다는 얘기는 아닌데 생긴 게 그렇게 막 너무 귀여워 막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취향 차이? 취향이 좀 많이 컬트이신가 봐요. 그 약간 모르겠어요. 그 되게 악당스러우면서 근데 그렇게 생겼는데 목소리는 또 허스키하고. 그러니까 아니다, 별로 아니다, 허스키하지 아니다. 않았어. 그러니까 허스키하지 않았어? 네, 오히려 그냥 허스키할 것 같았는데 되게 또 일반적인 톤이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더 뭔가 극화된 톤일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그런 딱 불안이가 등장하고 막 다 몰려왔을 때 와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약간 막 다 부시고 들어오는 게 사춘기가 어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건데 그쵸. 그걸 그렇게 딱 표현한 게 되게 재밌었고 근데 질문이 뭐였을까요?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새로 추가된 네 캐릭터 어떠셨는지 매력이라든지 뭐 역할이라든지. 네네네. 네, 좀 정리가 됐을까요? 네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지네요. 불안아 들어가. 네. 불안이는 그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걔 너무 귀여웠어요. 걔 코크네. 당황이. 당황이 너무 귀엽고 그리고 따분이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냥 비아냥 협곡. 아예 그냥 그 아예 이제 배우니까 어떤 제스처나 몸짓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영감을 얻기도 하는데. 스칼렛님이. 예, 스칼렛 저요. 네. 근데 이제 다분이는 아예 고개도 옆으로 다 젖혀 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축 처져서. 그러니까 뭔가 삶의 염증을 느끼는 삶의 듯한. 염증 그리고 그 생머리가 이렇게 쫙 늘어져서 왜냐면 제가 방금 보고 왔습니다 영화를. 굉장히 생생합니다. 거의 횟집으로 치면 화로회예요 지금. 잡아서 바로 뜨는 거야. 생생하죠? 숙성이 없어. 바로 뜨고 있어요 지금. 네, 대단하신데요? 여러분 바로 드시기만 하셨는데요. 역시 알기로는 부산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대단하시네요. 뜨끈뜨끈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캐릭터들이 너무 재밌었다. 특히 그 따분이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라든지 이런 어투를 프랑스인으로 올랄라. 올랄라 그리고 뭐 excuse me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적절하고 맞아요. 그런 디자인들이 참 재밌게 잘 썼던 것 같다. 코도 프랑스인처럼 약간 이렇게 뾰족하죠. 유럽인처럼 네, 높고. 기억 잘하시네. 저보다 기억 잘하시네. 본인이 제일 생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따분이가 그 캐릭터들 중에서 따분이가 가방을 엄청 여러 개 들고 오잖아요. 불안이. 따분이가 아니라 불안이. 근데 저는 캐치를 못했던 부분인데 같이 봤던 언니가 왜 불안이가 저렇게 짐을 많이 챙기는지 자기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친언니 그 같이 본 친언니가 인프제거든요. INFJ 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계획적이시네. 짐을 이것저것 다 챙겨놓는 거예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상비약도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안이가 짐을 저렇게 많이 들고 오는 걸 거다. 그래서 와우 언니 진짜 나이스 캐치라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저는 캐치하지 못했지만 그런 특징을 그 캐릭터에 잘 녹여서 표현을 했을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다 싶었는데 그 존재들이 불안이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물리적 분량이 아무래도 네, 물리적 분량이 서사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그게 조금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편도 사실 5 감정 캐릭터가 존재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은 기쁨이와 기쁨이와 슬픔이 투탑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대립 과정을 이번 2편에서도 반복을 했을 때 그 슬픔이 자리에 대신 불안이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이와 불안이 체제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른 캐릭터들이 약간 좀 쩌리화가 됐다.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도 그 두 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캐릭터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이 같은 경우에 저도 몰랐는데 따세찌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가방을 많이 들고 오는 것도 그렇고 뭐 이후에 자신만의 어떤 계획 세우기 본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특히 불안이가 말이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불안하니까 조급하고 빨리 뭔가 이 불안을 해소하려면 행동해서 없애버려야 돼.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그런 더빙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따분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당황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이거는 남자들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사춘기 때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자 그러니까 쿨해 보이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후드를 특히 성인 돼서도 많이 입지만 그 시기에는 후드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 그리고 손은 극 중에서 라일리가 하기도 하지만 걸을 때 주머니에 넣어야 이게 또 쿨해 보이거든. 그런 정말 그 디테일한 우리가 느꼈을 법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캐릭터에 굉장히 잘 녹여냈던 것 같다. 특히 당황이 같은 경우도 불어비처럼 작게 표현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당황이는 또 커. 그러니까 숨겨질 수 없는 아무리 숨어도 결국은 보이는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전반적인 캐릭터 디자인은 굉장히 잘 됐고 그리고 사춘기 때 새로 추가된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서도 이제 제작진들 입장에서 골랐어야 될 텐데 굉장히 적절한 것들만 잘 고른 것 같다. 특히 불안이는 기쁨이와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로서 굉장히 그걸 이끌어가기에 좋은 캐릭터였던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새로운 캐릭터들이 이렇게 이사를 오고 그리고 이제 이 기성 캐릭터들이 본부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지는데 거기서부터의 모험들이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사실 저는 이 작품 좋았는데 1편에 비해서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뭐냐면 1편은 진짜 디테일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는 어떤 가지각색의 성격 섬들이랄지 장기 기억 저장소에서 그 청소부들이 중요한 기억은 다 버리면서 정작 그 CF송 같은 거 막 잊혀지지 않는 CF송 같은 거 수능 금지곡 같은 것들은 이건 좋으니까 냅두자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극중에서 생각열차라고 해서 생각을 옮겨주는 열차가 있는데 그 안에 박스에 의견이라고 쓰여진 박스와 사실이라고 적힌 박스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쏟아지거든요. 그때 빙봉이 뭐라고 하냐면 원래 의견이랑 사실은 비슷하게 생겨서 아무렇게나 넣으면 돼. 이런 맥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와 픽사 제작진들이 진짜 디테일하게 인간 내면 탐구를 했구나.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1편에 있었는데 이번 2편에서는 물론 이제 뭐 재밌는 설정으로 비아냥 협곡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진 않았지만 좀 그런 정말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어떤 내면 탐구가 약간 좀 뭉툭해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그 이제 1편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신선함들이 좀 2편에서는
신선까지는 사실 잘 이렇게 음. 막 그렇게 못 느꼈던 부분이, 그러니까 약간 생각할 법한 것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고, 그 1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모험 가운데에 짜여짐이 있었거든요. 그 어떤 루트나 그쵸. 예. 아 이러니까 이게 만나지고 뭔가 그래서 계속 개연성이 맞아요, 개연성이 맞아요. 딱 확실했는데 2편에는 갑자기 저게 나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 타이밍에 갑자기 협곡이 생겨서 맞아. 못 가게 되네. 너무 뭔가 자기적으로 맞아요. 맞아. 그런 그리고 건 있었어.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돌아가는 것도 그 쫓겨났는데 돌아가는 거는 어렵잖아요. 근데 또 슬픔이 또 돌아가.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한 번에. 한 번에 또 돌아가고 다 같이 돌아가지. 왜 또 거기서 모험을 할까? 물론 물론 자아의 나무를 찾아 나선다고 했지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개연성이 조금 아쉬웠다. 예. 그리고 슬픔이 혼자 또 가는데 그런 것도 이유들이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했었으면. 예, 그 모험 안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이를 제외하고 기쁨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가 넷이 함께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야기의 주축은 기쁨이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모험에서의 나머지 세 캐릭터가 약간 애매해지는. 맞아. 그나마 전작에서는 이 셋을 좀 챙겨줬던 기억이 나는데 캐릭터가 4명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이 3명이 상대적으로 같이 모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약간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았나. 너무 공감을 하고 뭔가 그냥 흘러 그냥 뭔가 되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는 게 아니라 흘러 어쩌다 보니 찾았다 돌아가자 이런 느낌이어서 그런 건 좀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신선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비밀 창고? 비밀 감옥? 금고. 비밀 금고. 비밀 금고에서 이제 캐릭터들 나오는 거. 그 추억의 캐릭터들을 만나는 거. 근데 그 캐릭터들이 2D로 표현되잖아요. 그 특히 또 그게 고전 극중 설정상 고전 게임 캐릭터여서 맞아요. 귀엽더라. 그래서 그 이렇게 굴렁쇠처럼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 만화 캐릭터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 파우치랑 파우치 뭐 부르는 게 뭐였죠? 부르는. 뭐 헤이 파우치 뭐 이런 거였는데. 헤이 파우치 다이너마이트 나오고. 근데 그 파우치 디자인이 너무 열받게 생기지 않았어? 맞아. 나 찢어버리고 싶던데. 근데 그 굴렁쇠 굴러가가지고 했는데 그 물리치는 것도 너무 쉬워. 당당당. 맞아. 해결. 그러니까 해결이 쉽다.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확실히 좀. 맞아요. 캐릭터는 귀엽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쉽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1편에서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캐릭터가 빙봉일 텐데 사실 그런 캐릭터의 부재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똑같이 리바이벌을 또 할 수는 없었겠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대를 좀 채워주지 못한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다. 그 추억 할머니도 나오잖아요. 노스텔지. 노스텔지야. 근데 그 추억 할머니가 이제 나중에 또 속편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3편이 나온다면. 네. 데서 나올래나? 그럴 수도 있죠. 대사에 뭐라고 했더라? 아직 나오실 때 아니에요. 뭐 졸업 나중에 2번 나오세요? 하고 맞아. 졸업 2번 하고 친구 베프 결혼식 이후에 나오세요. 막.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심어놓음으로써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다 이치에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른이 되고부터 과거 일을 추억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오늘도 즐겁고 내일도 즐거울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게 맞아. 실시간이라 뭐 가끔씩 엄마나 아빠가 우리 그때 여행 간 거 어땠어? 물어보면 이제 추억을 꺼내올 수는 있겠지만 굳이 자기가 먼저 꺼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립다던가 왜냐면 이런 생각은. 지금 이미 너무 친구들과 좋고 가족들과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런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어떻게 보면 고증 아닌 고증을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모험으로도 펼쳐지고 라일리의 어떤 캠프 생활 같은 것도 딥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기쁨이 대 불안이, 불안이 대 기쁨이의 대결 구도로 정해져 있는 영화입니다.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따분이도 그렇고 당황이도 그렇고 불업이도 그렇지만 성인이 되면서부터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기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해 맞아요. 보이거든요. 어릴 때는 추억을 회상할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불안할 일이 또 딱히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불안이 생기는 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할 때라든지 맞아요. 지금 내 처지를 돌아보게 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불업이와 이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인데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를 보게 된다든지 이럴 때 이제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불안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구도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두 분은 두 분 내면의 기쁨이나 불안이는 좀 어떠신지 상태가 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 영화가 왜 이렇게 좋았나 생각해 보면 전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눈물을 많이 그러니까- 흘리게 한 영화가 좋은 영화다. 나는 나의 눈물을 멈추지 않게 하는 영화. 오늘도 울었으니까 좋은 라디오, 좋은 팟캐스트. 오늘 시작부터 울었으니까. 아 녹음하시면 왜 울었는지 눈물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이 사춘기를 다룬 영화잖아요. 근데 그 사춘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게 불안이고, 근데 왜 공감이 갔냐? 나도 아직 사춘기인 거예요. 나의 사춘기가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오춘기. 아니 아직 5춘기까지 4.5춘기.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게 결국에는 좀 이제 자아를 형성해가고 또 남을 많이 의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사춘기의 특징상. 그래서 자꾸만 남이 원하는 말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는데 요즘 우리의 시대가 워낙 비교할 게 많다 보니까 비교하기도 쉽고 비교하기도 쉽고 비교 당하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남을 의식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엄청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라는 생활, 뭐 삶 자체도 계속 남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의도치 않게 나의 사춘기가 끝나지 않을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나의 불안한 요즘 나의 상황들이 이 영화에서 되게 위로받는 느낌? 아니 그냥 영화 보면서 어. 처음부터 그냥 운 게 내 불안이 너무 무서워서 운 거 아니야? 공감이 돼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거의 울 준비를 하고 가신 것 같아. 영화 너무 요즘에 많이 힘드신가요? 따세찌님의 내면에 불안이가 좀 많이 나대고 있다. 너무 콘솔을 많이 잡고 있다. 그쵸.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춘기라는 게 물론 이제 사전적 정의로는 그 나이대에 보통 온다고 돼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상태인 거잖아요. 어떤 몇 살이 되면 딱 온다 이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남들과의 비교라든지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오는 순간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5춘기, 6춘기라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도 하는 걸 거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부탄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원래 행복도가 1위였대요. 근데 그 행복도가 최근에 수직 낙하했는데 그 이유가 부탄에 이제 SNS가 들어오면서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안에서 사시던 분들은 나 너무 행복한데였는데 바깥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비교하게 되면서 내가 살던 삶이 좋은 삶이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서 행복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SNS 하면 안 돼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뭐 릴스로 재미 좀 보고 있지 않아요? 릴스로 재미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체성 올라와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SNS를 활용하고 즐기는 건 물론 이제 좋지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 따세치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아무래도 요즘 21세기는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너무 공감이 가요. 사실 저도 지금 좀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제 어떤 자아 나무가 좀 많이 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내면의 불안이를 뭐 이렇게 집합시켜가지고 빠따라도 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어른 관객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또 그 기쁨이가 그 대사를 하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거 기쁨이 줄어드는 일인가 봐. 이게 또 많은 성인 관객분들의 눈물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뭐 스칼렛님은 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약간 그 왜 우리가 이제 감정도 인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인사이드 아웃 또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던 게 엄마, 아빠 막 다 등장하잖아요. 아. 친구들의 인사이드 아웃들이. 라일리의 엄마 아빠 친구들. 예, 예. 근데 이제 엄마였나?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선 불안이가 커튼 뒤에서 커튼 뒤에서 뭐 있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좀 어른이 돼가면서 그런 불안이 좀 절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아이였을 때, 그 정체성의 어떤 그런 자기의 진짜 모습을 찾아갈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계속 발현이 되고 그러면서 또 깎여져 가고 기쁨이가 거기서 열일을 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되게 이 싸움이 되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른이잖아요. 저는 네. 저는 어른이 그 저는 저는 그 어른이잖아요. 멘트 진짜 어른답지 않네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방금 어른이라면서요. 이렇게 오락가락이야? 네. 근데 진짜 어른이 된다는 건 어쩌면 정말 그런 나의 불안을 내가 더 기쁨으로 채워나가고 더 절제된 어떤 나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옛날에도 나도 정말 저런 불안이 정말 커서 물론 지금도 당연히 있지만 옛날엔 더 이게 정제되지 않게 발현이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불안이 아까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 불안이가 만든 불안 센터 있잖아요. 계획 센터. 그런 것도 굉장히 그런 불안이라는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그런 감정을 잘 묘사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특히 좋았던 건 불안이가 악당이 아니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 있는 모든 감정들 기쁨이부터 슬픔이부터 마지막에 뭐 당황이 따분이까지 그 모든 9명의 캐릭터들이 다 라일리 편이거든요. 맞아. 라일리를 뭐 나쁘게 만들려는 사람은 사실 없죠. 없는데 불안이는 자기가 불안하니까 라일리를 위해서 하는 그치. 행동들이 어쨌든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기쁨이와 대치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보이지만 불안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해야 할 일을 라일리를 방식이 위해서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가 밉지만은 않은. 믿지 않은. 그리고 디자인도 사실 뭐 아까 스칼렛님 좀 놀리긴 했지만 컬트적이라고. 근데 뭐 약간 귀여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머리카락도 트롤처럼 이렇게 세우고 맞네. 귀엽더라고. 입이 왜 제 이렇게 스타일인가 봐요. 이빨이 4개밖에 없던데. 기쁨이나 이런 친구들은 건치였던 것 같은데. 이빨 없는 거 좋아해요. 뭐라고요? 뭔 소리야? 적응이 안 되네 끝까지. 어쨌든 그렇게 캐릭터를 세심하게 좀 배려 있게 다룬다는 측면에서도 이 영화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앞에 아쉬운 점들을 저희가 간간히 섞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영화에서 크게 아쉬운 부분들 뭐 또 따로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라기보다는 좀 의아한 점이기도 했는데 영화의 템포가 좀 빠른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내용 전개가 빠르다는 느낌이 아니라 대사들이 빠르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로 치면 1.25배속 건 것처럼 얘네들이 대사에 쉴 틈이 없고 뭐 배우분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이 이 캐릭터가 이 대사를 하면 다음 캐릭터가 대사를 하기까지의 약간 포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근데 이 영화는 계속 대사가 대사에 꼬리를 물고 심지어는 행동도 제가 딱 그게 자각이 든 게 라일리가 방에 침대에 누워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엄마 아빠가 잘 자라 하고 나간 뒤에 얘가 이제 눕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엄마 아빠가 나가자마자 무슨 구분 동작처럼 침대 위로 다리를 쓱 이불을 쓱 바로 탁 누워가지고 불 끄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소격 효과가 생기면서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역시 감독님의 어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의 불문율이 90분 안쪽으로 러닝타임을 끊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좀 길어져서 이 제작진이 좀 궁여지책으로 약간 배속이라도 걸어서
최종적으로는 한 5분 10분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게 아쉬웠던 게 좀 그 어떤 장면과 대사를 음미할 수 음미할 없는 시간, 그 표현이 맞아. 음미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맞아, 같아요. 맞아. 너무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아쉬움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두 분은 또 아쉬운 거 있으셨어요? 좀 큼지막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그 확실히 그 어떤 이야기의 어떤 디테일함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그 뇌 안에 어쨌든 그 존재하는 인물들이 이 뇌 안을 탐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길에서는 또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런 어떤 루트의 정교함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가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관이 짜여지다 만 느낌? 좀 정말 그거를 사실 보고 아 뭔가 거기서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 허접함이면 허접함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아쉬웠고 그리고 저는 인물이 그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춘기 때 우리가 꼭 그 사랑 설렘 맞아. 나도 그거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 설렘이나 없더라. 사랑이 막 자기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금사빠적인 그런 것들이 사춘기는 있거든요. 그냥 그렇죠. 터치만 돼도 그렇죠. 날 좋아하나? 어. 근데 막 얘랑 막 결혼하고 노후 계획까지 세우고 막. 그치. 근데 그게 사춘기의 맞아.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 하긴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단순히 기쁨으로 대체되는 감정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뭐 만약에 속편이 나온다면 또 속편에 나올라나? 사랑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사춘기 때 딱 사춘기 제맛인데. 때 진짜. 되게 굵직한 사춘기를 거치셨나 봐요. 되게 분홍분홍한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썰을 풀어주시죠. 과연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스칼렛님의 사춘기에 사랑이는 어떤 모습을 띠고 어떤 있었는지. 섬을 만들었었길래. 좀 따세찌님은 좀 아쉬운 거 있으셨어요? 저는 별로 없습니다. 너무 또 신명나게 우셨기 때문에. 저 신명나게 우느라 뭐 아쉬운 거 느낄 틈이 거의 없었고 뭐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캐릭터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맞아. 그걸 담기엔 시간도 그 관계성. 네, 관계성. 맞아. 그러면은 그 방금 스칼렛님이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혹시 추가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감정 캐릭터가 더 있으신가요? 감정 캐릭터. 사실 뭐 사랑이가 가장 아무래도 사춘기에서는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춘기 때? 아니 없으면 없으셔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잘 봤다잖아요. 지금으로도 충분한 걸요. 눈물 흘렸으면 다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된 거죠. 어쨌든 뭐 저는 또 하나 살짝 아쉬운 거는 라일리 내면의 감정들이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라일리의 그 캠프 생활기에서 마지막에 두 절친과 화해하게 되는 장면이 너무 왜냐하면 그 절친들의 입장이나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쿨하게 용서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서 같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게 맞나? 저 친구들이?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좀 너무 라일리의 표면적 갈등이 쉽게 봉합된 것 같다. 맞아요. 좀 문제의 해결이 다 전체적으로 순조롭고 뭔가 그게 이게 좀 파고 들어가지고 그 갈등의 어떤 깊이가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막 할 얘기는 많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은 쉽고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지 않나. 지금 방금 이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중간에 그 라일리가 나쁜 짓을 하려고도 하잖아요. 그 코치 선생님의 노트를 몰래 쓱 본다던가. 그래서 사랑이 외의 감정으로 좀 이건 디테일하긴 하지만 배덕감을 좀 표현하는 캐릭터가 나와서 양심? 양심 이런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게 나쁜 짓을 했을 때에 느껴지는 양심의 가책과 또 약간의 쾌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좀 그런 거를
물론 이제 픽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아이디어겠죠.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배덕이라니 그거는 좀 그렇겠지만 뭐 그런 상상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두 배우분 모시고 인사이드 아웃 2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차례가 네.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이제 시작.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제 몸이 풀렸는데. 안 되겠다. 아쉽다. 다시 와야겠다. 두 분이 연기를 참 잘하시네요. 아까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시더니 마지막으로 등급 평가와 한 줄 평가 해볼 건데 뭐 어떤 분께서 먼저 사실 준비가 좀 되셨나요? 10초만 한번 주세요.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먼저 네.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9년 만에 돌아온 인사이드 아웃 속편이죠. 인사이드 아웃 2에 대한 제 한 줄 평가는요. 기쁨과 불안 모두 나를 위한 이렇게 드리고요. 등급 평가는 사실 1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다면 정말 무난하게 당연히 A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편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B+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B+면 충분히 좋은 점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이어서 스칼렛님은 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 줄 평가. 저는 한 줄 평가하겠습니다. 수많은 불안과 실수가 만들어낸 나다운 아름다움. 나다운 아름다움 라임을 또 맞추셨네요. 좀 스스로 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이게 한 줄 평가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거 한 줄로 정말 맞아. 나의 감상을 표현한다는 게. 그러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한 줄 요약 정도로 네. 생각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네. 잘하셔가지고 그래요? 나다운 아름다움. 그래서 나다운 아름다움. 등급 평가는 등급 평가는 비플입니다. 저랑 동일하게 오. B+. 좋은 네? 점수죠. A 저 영화 아니라. 기쁠. 비플 안 들으셨죠? 지금 본인 거 준비하느라 내 거 하나도 안 들었어. 진짜. 정말 따끈따끈하네요. 정말 활어를 뜨는 심정으로 해서 B+를 네.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네. 저와 스칼렛님보다는 높은 등급 평가를 주지 않으실까 예상되는 분입니다. 이랬는데 C 이랬는데 C풀이면 그건 배신이죠. 진짜. 그때는 이 영화가 눈물 흘립니다. 그럼 배덕을 나한테 심어야 돼. 배덕이가 네, 네. 따세찌님의 인사이드 네. 아웃 2에 대한 한 줄 평가 좀 들어볼까요? 나의 불안이를 꽉 안아줄 수 있었던 용서의 시간. 불안아 사랑해. 훈훈하네요. A. 따세. 저는 A 드립니다. A0? 와, 네. 역시 높은 점수를. 만약에 1편에 주신다면 몇 점? 1편이 A 뿔. 진짜 최고의 작품으로 그쵸. 네. 이제 따세찌님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B+와 1개의 A0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점수고 사실 최근의 픽사 영화들이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았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게 볼만한 속편으로 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 9.15 아, 평점이. 네이버 평점. 평가가요. 네. 그리고 게다가 흥행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 많은 분들이 또 이 영화에 응원을 보내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인사이드 아웃 2 에피소드 저희가 한번 말아봤는데요. 두 분의 기쁨이와 함께하느라 제가 살짝 지치긴 했지만 좀 오늘 출연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소감을 스칼렛님 먼저. 우리 상현님께서 네. 지금에서라도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하고. 저 매기시는 것 같은데요? 죄책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정말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나름 영화에 대해서 뭐 평론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거창한데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앞으로 준비하시는 공연이라든지 또 한창 하고 계시는 릴스라든지 계속 떡상을 더하는 그런 또 앞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따세찌님은 좀 어떠셨는지? 저희 앵뿌삐 2명이 3명. 앵뿌삐 3명. 아니야 나 인프피 됐어. 진짜. 잠시 거리를 두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기쁨이 빼면 시체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랄까 귀여움 빼면 시체인데 자기애가 그거 좋은 거예요. 자존감 높고 자기애 있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또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기세로 몰아붙이는 편인데 이제 좀 디테일한 감상평이 부족했을 수 있으나 또 저희의 기세로 이렇게 몰아봤습니다. 네. 근데 기세가 대단하셨기 때문에 거의 무슨 칭기즈칸이 이끄는 기병부대였어요. 거의 기세가 지금 이미 유럽 다 깨부시고 지금 거의 유라시아를 통일할 뻔한. 예. 다음에 돌아온다면 조금 더 디테일한 감상평과 비평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주시고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십시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두 배우분 모시고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이 있다면 제가 살포시 초대장을 또 조심스럽게 발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스칼렛님과 따세찌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Joy. I'm Joy too.